1인당 50만 원 지원금 소식? 아마 다들 들어보셨죠? 나도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지? 이런 생각 딱 드셨을 거예요. 바로 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또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급 대상부터 방식, 또 주의할 점까지 명쾌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공식 명칭,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딱 들어오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뭐 소비 쿠폰 형태, 카드 충전이나 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 쿠폰 방식은 아무래도 현금으로 주면 그냥 저축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 소비로 좀 빨리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여요. 특히 그 사용처를 좀 정해놓는 거죠. 주로 동네 가게나 뭐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쓰게 해서 지금 좀 침체된 골목 상권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 지원금 자체가 현재 경제 상황, 특히 자료들에서 많이 지적하는 게 내수 회복이 좀 더디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좀 타개하려고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딱 제한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를 좀 특정 방향으로, 지역상권 쪽으로 유도하려는 거네요. 그런데 이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던데요. 총 추경안이 30조 원이 넘고 이 지원금에만 10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산으로는 대략 한 10조 3천억 원, 그 정도 규모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기대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제일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이요. 원칙적으로는 뭐 전 국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거죠. 차등 지급. 정확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급 기준으로는 현재로서는 소득이랑 재산 수준을 그래도 비교적 잘 보여주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안을 이렇게 보면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인당 한 15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상위 10% 빼고 그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 일반 국민들은 1인당 약 25만 원 선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4인 가족이다 이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형편이 더 어려운 가구들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기준 바로 위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이분들은 최대 금액인 1인당 50만 원까지. 만약 4인 수급 가구다, 그러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라 이게 소득이랑 재산을 잘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혹시 자료들에서 이 기준 적용할 때 좀 어려운 점이나 뭐랄까 사각지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갑자기 소득이 확 줄었다거나 하는 경우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자료들에서도 건보료 기준이 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제시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소득이 변하거나 아니면 재산 파악에 좀 한계가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최종 확정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얼마를 받는지, 이거는 나중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채널 있잖아요. 뭐 전용 웹사이트나 콜센터 같은 거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시기는 대략 언제가 될까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시나리오는요. 국회에서 이 추경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2025년 7월 초, 그때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편의성이나 뭐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폰 형태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소비자가 좀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옵션이 제공될 것 같아요. 제일 간편한 건 아마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일 테고요. 그 외에도 뭐 스마트폰 앱으로 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아니면 종이 상품권, 그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번 지원금을 위해서 새로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선불카드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절차는 좀 간편했으면 좋겠는데 복잡하진 않겠죠. 일단은 별도로 막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안, 이게 우선 검토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본인 확인이나 정보 업데이트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나 아니면 카드사 앱, 아니면 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는 온 오프라인 절차도 마련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 쓸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 주의할 점들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급받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그 안에 써야 하고요. 기한 지나면 남은 돈은 그냥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를 빨리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넉 달이면 뭐 아주 길진 않네요. 그럼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맞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용처 제한인데요. 자료들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뭐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 주로 지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 예를 들면 동네 마트나 식당, 전통시장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좋은 소식도 있다고요? 세금 문제는 없나요? 네, 그게 세 번째인데요. 다행히 이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다만 좀 유의할 점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그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민생회복지원금이며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7월 초부터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아보았죠. 이 지원금은 단순히 공돈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힘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충분한가? 진정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우리 동네 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우리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알제리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좋지만 가끔 무거운 이야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